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피엔스 2부 순서 농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은 인간들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게 되었으며, 이 고민이라는 영역은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어느덧 그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잉여 생산을 걱정하게 되었고, 잉여 생산은 소위 말해서 엘리트의 등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나타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협력 본능이 진화라는 측면에서는 그 진화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고, 이로 인한 엘리트의 등장은 이들로 인한 인류 사회의 갈등이라는 구렁텅이를 점차 크게 또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혁명 속의 언어로 상상이라는 영역을 갖춘 인간은 신화라는 산문을 통하여 생물학적 진화 관점의 협력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라는 영역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인간의 거주지 또는 정착지의 규모를 크게 만들었으며 국가라는 형태로까지 확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류가 중시하는 가치를 담은 협력은 아니고 압제와 착지에 적합한 형태로의 협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창기 협력은 인간이 언어로 생성한 상상이라는 영역에 신화라는 산물을 더하여 이 신화를 통한 확장을 활용하여 평등, 정의, 인권, 신권 등에 관한 상상의 질서를 만들었고, 이러한 상상적 질서는 생물학적 관점과는 달리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점차 지금의 현대사회 속에서 나름 알맞은 형태로의 변이를 거친 형태로 정착이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 속의 질서는 사실 폭력으로 표현이 되었고, 이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입맛에 따른 형태로의 변이를 보여준 과거의 역사가 실존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상 속의 질서는 단계별 역사 과정 속에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상상을 질서로 형태화한 것이고, 이 질서 속의 상상은 주관적 질서가 아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의 질서라는 형태로 당시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 속의 상상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상이 아닌 실제로서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이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보여집니다. 함무라비 법전 속의 불평등은 신이 불평등을 내렸다는 상상 속의 질서로 인하여 그 시대를 관통하는 현실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서 상의 평등은 신이 인간을 평등하다는 상상 속의 질서 하에서 백인들에게만의 평등이라는 상상을 현실로서 구현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공유 속의 상상이 실제화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농업혁명을 거대한 사기라고 규정하였으며 사피엔스가 빠진 함정이라고까지 칭한 것입니다. 농업혁명으로 증가한 인구와 그 인구가 요구하는 인구 부양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농업을 멈출 수가 없게 되었고, 그것이 동물이나 지구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피엔스는 많은 사회가 수렵채집 사회 하에서 농경사회로 변화하면서 특정 작물만을 섭취해서 영양의 불균형과 장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과도한 노동시간 증가에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지만, 농업혁명을 통해 사피엔스가 획득한 부분은 농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얻어낸 식량 생산이 바로 대규모 인구의 부양이라는 것을 얻어 사피엔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점입니다. 또한 양,
염소, 돼지, 닭, 당나귀, 소, 말과 같은 가축의 사육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가축을 통해 일정한 노동력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그런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농업혁명은 잉여 생산물이 생겼으며, 이로 인한 소수의 엘리트인 왕 또는 정부 관료, 사제, 예술가 등 식량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기술과 문화의 발달을 가져온 것입니다. 농업 생산과 그에 따른 기록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기원전 3000년 전에 수메르에서는 기록이라는 것을 위하여 발명된 문자의 발달은 이후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혁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화폐 경제의 시작은 효율적이고도 복잡한 상업체계가 발달되는 계기로 나타납니다. 주화와 통화가 발달하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무역과 이로 인한 운송산업의 발달을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형태로 일어난 통합 과정은 화폐 경제와 문화가 있고 사통 발달로 발달된 도로망을 갖춘 로마 제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제국을 이룬 국가는 통치와 전쟁 등을 통해 보편적 세계 종교와 사상들을 퍼뜨리며 인류 문화의 분열과 통일 과정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오늘날 인류는 특정한 사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지구촌 안에 점차 통합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류의 통합은 제국의 팽창과 그 결과에 대한 이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 박사의 의견은, 제국의 비정복 국가가 발명품 등과 같은 제국의 물질 문화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및 자본주의 그리고 종교 등과 같은 제국의 비물질 문화까지 받아들이며 인류 사회의 통합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옛 서양 열강들을 비롯한 제국의 침략과 확산이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제국주의가 옳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 박사는 과거에 있었던 강압과 폭력에 의한 제국이 아닌 서로의 사상적 깨달음에 의한 자유와 경제적 무역관계 등 필요에 의한 범지구적인 인류애에 기반한 지구 제국으로의 기결을 그 종착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혁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혁명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과학혁명의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